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물 건너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도 이재명 대선 출마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 그건 안 된다. 어,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높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진행되고 있는 사법 절차들을 봤을 때 이재명은 이제 대선 출마를 또 한 번 도전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그 꿈을 접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는 3월 28일 아마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월로 넘어가면 4월 첫 주, 4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4월 1일, 2일, 3일, 4일, 4월 4일이 이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혹은 뭐 4월 4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4월로 넘어간다. 혹은 한 주가 더 지나게 되면은 4월 11일이 됩니다. 4월 11일. 4월 11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법재판관들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임기가 만료되는 퇴임하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그 문영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들 보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판세는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재명 편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이 돼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로부터 60일 후에 그로부터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4월 4일 날 탄핵소추 선고가 있으면 6월 4일이 되는 거고요. 4월 11일 날 선고가 있으면 6월 11일 그날이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 날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에 있습니다. 3월 26일 1심과 비슷한 1년 실형에 2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제 이렇게 1심이 돼 있는데 2심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아니야.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것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재명이 유죄 판결, 피선거권 박탈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법조계 의견으로 9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대법원 판결은 석 달 이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가고 또 선고를 하고 뭐 선고 이유서를 제출을 하고 이러는 기간이 약 한 달쯤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석 달까지 가지도 않고 두 달 이내에 2달 이내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달 이내는 3월 26일부터 2달을 따지면 5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그 혐의의 대법원 판결은 5월 말 이전에 나온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월 말 이전에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는 4월 초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만에 하나 지금 뭐 진짜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가 인용이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6월 초 그 이전에 치러질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이재명은 5월 말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 조기 대선은 6월에 치러진다. 이재명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이 얘기를 전개해 봐도 그렇게 된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마저도 다 없던 일로 되고 이재명은 이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질 공산이 매우 커지겠지만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가 설사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대선 출마의 길은 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는데 오전 10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에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열었습니다. 오전에는 심판정에 나가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고 기각 선고를 하고 오후에는 또 대통령 평의를 열었습니다. 참 재판관들도 바쁘고 열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뭐 헌재가 쫙 조이고 서두르면 27일 혹은 28일 선고도 가능하겠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4월로 넘길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 오전 기각 선고를 하고 오후에 윤 대통령 평의를 다시 연 것은 그만큼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다. 판결에서 뭐 투표로 뭘 결정할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아니다. 쟁점은 쟁점대로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절차적 정당성대로 절차적 정당성 그 다음에 쟁점 이것들이 다 아직 미해결 상태에 있다. 지금 그것 자체가 치열하게 지금 부딪혀 있다. 그것이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에 있다면 28일 이번 주 금요일 그날 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헌법재판소는 이틀 혹은 사흘 전에 선고 날짜 시간을 공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일 26일은 전국 고교에서 전국 연합학력평가 이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 있는 초, 중, 고 전부 다 휴교령 발령을 할 예정인데 만약 26일 헌재가 내일 말이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를 하면은 학교 휴교령 발령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아이들 에게 시험도 못 치게 하고 휴교령을 내린다? 이건 아니 되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다. 적어도 내일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일은 이재명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7일 목요일은 어떠냐? 헌법재판소에서는요. 마지막 주 목요일이 정기 선고일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만 헌법재판소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헌법 소원들도 있고 뭐 유언법률 심판도 있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선고를 내려야 될 일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괄적으로 그 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그게 내일입니다. 2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27일 하는데 헌재가 이번 주 목요일 정기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25일 아니죠? 내일 26일 모의고사 때문에 아니죠? 그 다음에 27일 정기 선고 일 때문에 27일 아니다. 그래서 딱 하루 남았는데 그게 28일입니다. 그런데 28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면 이번 주에 선고를 3번 하는 결과가 됩니다. 월요일 날 총리 선고하고 목요일 날 정기 선고하고 금요일 날 대통령 선고하고 하루에 3번 선고?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하지 말란 법도 없지만 전례가 없는 일. 그러니 이번에도 역시 그러지 않는다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선고 시기가 4월로 넘어갈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은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비껴갈 것이고 4월 초로 넘어가면 4월 1일 화요일, 4월 2일 수요일, 2일 수요일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4일 금요일 혹은 더 일주일 늦춰지면 4월 11일 금요일 그것이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 마지막 금요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날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4월 11일 또는 4월 첫 주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해도 그로부터 2달 뒤인 6월 초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2달쯤 대법원 선고가 있다면 그것은 5월 말 이렇게 되어서 이재명은 아무튼 공직선거법 위반이 5월 말 이전에 끝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6월 초로 넘어가 될 공산이 뭐 9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판단으로 이재명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